불륜녀가 몰래 집에. 강아지가 들통낸 충격 현장. 멍멍, 멍멍멍. 그날 우리 집 강아지 초코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얌전하기만 한 아이가 현관 쪽을 향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집 안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걸. 그것도 제가 절대 몰라서는 안 될 사람이요. 제 남편과 함께. 지금부터 초코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집 강아지와 가족의 일상. 저희 가족은 4년 전부터 포메라니안 초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입양한 아이죠.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에게 초코는 말 그대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건축 설계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했어요. 바쁜 일상이었지만 초코가 있어서 집이 항상 따뜻했죠. 초코는 정말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준호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달려가 신발을 물어다 주곤 했어요.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했지만 가족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순한 강아지였죠.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초코야, 밥 먹자. 제가 사료를 그릇에 따르자 초코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죠.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현장 미팅이 있어서. 또,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이번 프로젝트가 좀 큰 거라서. 미안해, 다음 주엔 여유 있을 거야. 준호는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초코 산책은 내가 시킬게. 고마워, 여보.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코가 따라가서 배웅했죠. 준호는 초코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을 나섰어요. 잘 있어, 초코야. 아빠 저녁에 올게. 멍. 초코의 짧은 대답에 준호는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오전 근무가 있어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초코 물그릇에 물을 채워주고 장난감을 챙겨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줬죠. 초코야, 엄마 다녀올게. 착하게 집 지키고 있어. 멍멍. 초코는 제가 나가는 걸 아쉬워하며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초코에게 손을 흔들고 현관문을 잠갔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맑은 하늘.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몰래 입장. 병원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4시까지 근무였는데 환자가 적어서 일찍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주차 구역 옆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빨간색 소형 SUV. 처음 보는 차량이었죠. 누구 차지? 손님이 왔나? 하지만 저희 부부는 친구들을 집에 잘 초대하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는 회사 사람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설마 택배 기사님 차량인가?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쉿, 조용히 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집에 있는 걸까요? 재택근무하나? 그럼 미리 말해주지. 그리고 이어진 여자의 목소리. 초코가 계속 짖으면 어떡해? 괜찮아, 곧 조용해질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 집에 여자가 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문에 꽂으려다 떨어뜨릴 뻔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정해, 박수진. 오해일 수도 있어. 회사 동료일 수도.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저는 조용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요. 현관문이 열렸고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보이지 않는 구조라 일단 안전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앉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 쪽에서요.
오빠 와인 마실래? 여자의 목소리는 젊고 경쾌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좋지. 냉장고에 있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와인? 대낮부터 여자와 집에서 와인을 마신다고.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멍멍멍. 초코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경계하는 듯한 짖음이었죠. 강아지가 갑자기 짖으며 이상 신호. 초코야, 조용히 해.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초코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짖었죠. 멍멍멍. 으르릉. 초코의 으르렁거림까지 들렸습니다. 평소 순한 초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 이래? 초코가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안 그러는데. 낯선 사람 보면 가끔 이래. 오빠 물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데리고 방에 넣을게. 준호가 초코를 안으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초코는 쉽게 잡히지 않았죠. 멍멍. 캉. 캉캉. 초코의 짖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초코가 현관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였죠. 저는 재빨리 신발장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초코가 현관까지 왔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킁킁거렸죠.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멍. 초코는 제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짖는 것도 멈췄죠. 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초코야, 조용히.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소리를 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초코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계속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봤죠. 초코야, 이리 와. 준호가 초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초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곁에 앉아 있었죠. 이상하네. 초코가 왜 저래? 여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현관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현관에 있다간 들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재빨리 신발을 벗고 복도 쪽으로 이동했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문틈 사이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초코는 여전히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초코야, 왜 그래? 이리 와. 여자가 초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를 제대로 봤죠. 20대 후반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묘하게 화려했죠. 여자가 초코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코는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아야. 물려고 해. 여자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초코가 이빨을 드러낸 거죠. 아내의 직감, 집안에서 무언가 이상함 감지. 초코, 그만해. 준호가 달려와 초코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코는 발버둥 쳤지만 준호가 꽉 잡았어요. 미안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오빠. 근데 초코가 뭔가 낌새를 챈 건 아니죠? 무슨 낌새? 그러니까. 오빠 부인이 온 건 아니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수진이는 4시까지 근무야. 아직 한참 남았어. 다행이다. 깜짝 놀랐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초코를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제가 숨어 있는 바로 그 방으로요. 안 돼. 저는 재빨리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초코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초코야, 여기 있어. 알았지? 조용히 해야 돼. 초코는 준호를 쳐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준호가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초코가 옷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킁킁. 초코는 옷장 문틈을 코로 밀었어요. 제 냄새를 맡은 거죠. 멍. 초코야, 조용. 준호가 다시 경고했지만 초코는 계속 옷장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옷장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초코는 옷장 문을 긁으며 낑낑거렸죠. 초코야, 조용히. 저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초코는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밖에서 다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코 괜찮아요? 응, 방에 넣어뒀어. 이제 괜찮을 거야. 오빠 와인 따를게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와인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배, 건배.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오빠.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았는데 너 만나니까 좋네. 제 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죠. 저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즐거워하는 목소리, 편안한 분위기. 마치 연인처럼요. 초코는 여전히 옷장 앞에 앉아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끔씩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죠. 초코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증거 잡을게. 저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죠. 강아지가 불륜녀를 발견, 소동 발생.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오빠는 정말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설계 도면 보여줬을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 고마워. 너도 마케팅 센스가 정말 좋던데. 에이, 오빠한테 배운 거죠.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교스러워졌어요. 와인 한 잔 더 할래? 좋아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코가 갑자기 방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끽끽.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크게 났죠. 멍멍. 초코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초코, 왜 그래? 제가 속삭이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초코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죠. 오빠, 초코 또 짖어요. 아, 진짜. 잠깐만. 준호가 다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 초코가 튀어나갔어요. 초코야. 준호가 잡으려 했지만 초코는 빠르게 거실로 달려갔죠. 저는 옷장 문 사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초코를 쫓아나갔고 방문은 열린 채로 남았어요. 거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멍멍멍. 초코야, 이리 와. 으르릉. 초코가 여자를 향해 짖고 있었어요. 이를 드러내며 공격적으로요. 오빠 무서워요. 초코 안 돼. 여자가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초코는 소파를 돌며 계속 짖었죠.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준호가 초코를 안으려 했지만 초코는 계속 피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죠. 초코야 잘한다. 저 여자 쫓아내. 저는 속으로 초코를 응원했습니다. 오빠, 초코가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갈게요.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진정시킬게. 준호가 초코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초코는 으르렁거리며 물러났어요. 초코야, 나야. 아빠야. 준호의 목소리는 달랬지만 초코는 듣지 않았습니다. 멍멍. 캉. 초코가 여자의 가방을 물었어요. 가방끈을 입에 물고 흔들었죠. 아, 제 가방.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가방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갑, 화장품, 그리고 뭔가 작은 상자. 빨간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남편과 불륜녀 당황, 숨기려 하지만 실패. 아, 그거. 여자가 급하게 상자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코가 더 빨랐어요. 상자를 입에 물고 방 쪽으로 달려온 거죠. 초코야, 그거 내놔. 준호가 쫓아왔습니다. 초코는 제가 숨어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자를 물고 옷장 앞에 내려놓았죠. 멍. 마치 엄마 이거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초코가 옷장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초코야, 그거 줘. 준호가 다가오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옷장 문을 확 열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놀랐어?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지? 저는 초코가 물어온 빨간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였어요. 여성용 금목걸이. 이게 뭐야? 그건. 준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실에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여자가 방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야?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예요. 그냥 업무 때문에.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업무? 대낮에 집에서 와인 마시는 게 업무야? 목걸이 선물하는 게 업무야? 저는 빨간 상자를 준호에게 던졌습니다. 설명해봐. 여보, 진짜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요. 초코는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요.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여자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집엔 저와 준호 그리고 초코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증거 확보, 상황 전모 확인. 설명해. 저는 침대에 앉으며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서 있었죠. 수진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는데 집에 여자를 데려와? 와인을 마셔? 목걸이를 선물해? 그건 생일 선물이었어. 누구 생일? 저 여자? 준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름이 뭔데? 윤서. 윤서야. 나이는? 28살. 저보다 5살이나 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언제부터 만났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3달. 전부터. 3달.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달 동안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대체 뭔데? 저는 준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비밀번호 말해. 왜? 말하라고. 준호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가 가득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봐요. 목걸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더 노골적인 대화들이 나왔어요. 오빤 내 남자야. 나도 내 여자. 부인한테는 비밀이죠? 당연하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코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낑낑거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나 지금 진짜 화났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수진아, 제발. 제발은 무슨. 나가라고. 가족 내 긴장과 갈등, 감정 폭발. 준호는 결국 가방을 꾸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죠.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그래, 가. 당분간 얼굴 보기 싫으니까. 준호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초코가 따라가며 낑낑거렸어요. 초코야, 미안해. 준호가 초코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초코는 피했습니다. 준호를 향해 살짝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죠. 초코까지.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초코가 제 옆에 와서 앉았죠. 초코야,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초코는 고개를 제 무릎에 기대며 조용히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3달 동안. 3달 동안 날 속였어. 준호의 휴대폰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두 사람의 대화, 달콤한 말들, 하트 이모티콘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바람 폈어. 뭐? 저는 엄마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당장 오라고 하셨죠. 짐 싸. 당장 집으로 와. 네, 엄마. 저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초코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초코야, 우리 엄마 집에 가자. 멍.
초코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죠. 수진아,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전화 받아. 모두 무시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 저는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결심, 가족 보호와 질서 회복. 친정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상담을 받았죠. 증거가 명확하시네요. 휴대폰 메시지, 목격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을 변호사에게 들려줬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십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 가능하고요. 진행해 주세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친정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수진아, 나야. 제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대문 밖에서 소리치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뭐 하게? 또 거짓말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당장 돌아가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초코가 제 침대로 올라와 제 옆에 누웠어요. 초코야, 내가 알려줘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계속 속았을 거야. 초코는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자. 응? 멍. 초코의 대답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 달 후 이혼 조정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죠. 수진아.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준호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자료도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60대 40. 반려견 초코는 아내가 양육한다. 이해 없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초코 잘 부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코를 안고 걸어갔죠. 에필로그.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초코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초코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다가와 위로해주고 외로울 땐 옆에 붙어 있어주죠. 초코야, 산책 갈까? 멍멍. 초코가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초코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계속 속았을 겁니다. 준호의 거짓말을 믿으며 살았겠죠. 하지만 초코가 진실을 알려줬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저를 보호해준 거죠. 초코야, 고마워. 넌 정말 내 가족이야. 멍. 초코는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초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가족이 가장 큰 진실을 알려준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